내가 들어도 딕션이 너무너무 안 좋은 눕눕이야. 오늘은 간단히 보드게임 수다를 떨려고 영상을 만드는데 말이야. 사실은 물 들어올 때 노절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내 채널 성격은 자랑하고 싶어서 만드는 거니까, 나 어저께 흑인 친구랑 분레이크 해봤다? 와 진짜 꿀꿀꿀잼. 유료한 거 좋아하고 프라하나 칼레도니아, 마라카이보, 로렌초 이런 거 좋아하면 진짜 꼭꼭 해보도록 해. 뭐 3번밖에 안 만난 친구인데 오늘 문자로 수다 떨면서 내가 남편한테 단짝하기로 했다, 정말 내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스타워즈 리벨리온을 해주기로 했다 막 이러면서 정말 난리 버프통? 하여튼 난리 브루스를 쳤단 말이야. 그래서 막 신나 있으니까 남편이 와서 너 얼마나 봤다고, 집에 데려올 거면 확실한 검증을 거치고 데리고 와. 처음부터 집을 알려주면 안 돼. 사람은 급하게 판단하지 마. 그러길래 내가 오빠 얘 되게 착한 것 같아 그랬더니, 원래 남자도 여자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처음에 사귈 때 다 착해. 뭐 이러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어서 뭐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본론으로 돌아갈게. 오늘 내가 왜 이 영상을 만드냔 말이야. 좀 심심하진 않은데 심심하기도 해서 또 이렇게 보드게임 유튜브를 보다가 내가 스톤마이어 게임즈의 제이미 스톤마이어 아저씨 채널을 팔로우하고 있거든? 짜잔! 여기 보면은 비티컬처 익스펜션 어나운스먼트, 오늘 4월 13일이거든 여기는? 그러니까 딱 오늘 따끈따끈하게 아저씨가 1시간이나 무료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그래서 요즘 이거 핫하지 않나? 뭐지? 하고 찾아보게 됐어. 근데 비티걸처 2번째 빅 확장이 나오잖아?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 확장에 대해서 Q&A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게임 관련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어서 1시간짜리 영상을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공유해볼까 해. 그럼 렛츠 고! 이런 거 하지 말래 남편이 모글거린다고. 자, 그러면 이번 발매 예정인 게임은 뭐 다들 궁금해하고, 그리고 한국도 다다 뉴스레터? 뭐였지? 뭐 하여튼 어딘가에 나와가지고 다들 궁금해한단 말이야. 이게 제목에서 말해주듯 이 게임이 Viticulture World Cooperative Expansion이야. 그러니까 1인풀도 되고 다인풀도 되는 협력 요소가 들어간 확장이란 말이야. 자, 보면은 이렇게 긱 페이지가 생겼어. 그리고 뭐 코리아 파트너 퍼블리셔도 있다니까 한국판도 나올 거고. 그래서 보니까 스톤마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확장이고 드디어 출시 소개를 하게 됐대.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이게 막 다인풀 룰북도 있고 솔로 룰북은 좀 더 있다가 업데이트 할 거래.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룰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아주 설명을 들어봤어. 그랬더니 이거는 플레이어들이 비대칭으로 각각 대륙 있잖아? 뭐 세계에 있는 7가지의 대륙 중을 맡아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예를 드는 거 보니까 약간 정령섬 같은 느낌으로다가 각 플레이어는 이제 대륙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 대륙의 와이너리를 운영하게 돼.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벤트나 또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데, 각 대륙의 특성인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공유해 갈 거야. 첫 번째는 그 보관용 빅박스. 여기 다이브 다이스 뉴스레터에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빅박스가 이제 와인 크레이트, 보통 이렇게 와인을 보관하는 나무 상자란 말이야. 이런 것도 같이 출시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출시한 모든 확장들과 비티컬처 관련 게임들이 다 들어가는데, 대신에 구매 옵션은 이번에 나오는 확장만 구매하거나 또는 이 빅박스 안에, 그러니까 이 빅박스 와인 크레이트 박스를 구매하면은 이제 뭐 이번에 나오는 월드 확장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박스만 팔지 않는데 무조건 같이 구매해야 돼. 그리고 6월 초부터 이제 미국은 선주문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거고, 출시는 이제 2022년 2분기쯤 예상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Q&A를 간단하게 들어볼까 해. 나는 뭐 숫자를 떠드는 동안 이거를 펼쳐둘게. 자, 이제 그러면 Q&A에서 흥미로운 질문만 뽑은 15가지 질문을 얘기해볼게. 자, 이번 확장을 위해서 디자이너를 찾아간 건가요? 아니면 디자이너들이 찾아왔나요? 제이미 스톤마이어가 하기를 그 맥키어랑 프란체스코라는 디자이너가 옛날부터 그 비티컬처 PMP 팬메이드 확장 또는 모듈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 보내줬대. 그리고 그 아이디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지.
그래서 그 아이디어 확장을 많이 따와서 이 확장으로 많이 이렇게 디벨롭하고 발전시켜서 다듬었는데 보니까 이 작가가 정말 비티컬처를 잘 이해하고 있고 아이디어도 좋아가지고 스톤마이 아저씨가 직접 이 두 작가에게 연락을 먼저 해서 이번 확장을 위해 같이 작업해보지 않겠소? 하고 제안을 했대. 다음 질문. 표지가 보니까 여기 노란색 느낌도 있고 이렇게 파란색 느낌도 섞여 있는데 나는 공감 안 하지만 도대체 그건 의도한 건가요? 스톤마이 아저씨 말에 의하면 이 표지는 러시아와 유크레인 전쟁이 터지기 오래전부터 디자인되고 기획된 거라 사실은 관련이 없어요. 이 색깔들은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것들이 게임에서 4가지 계절을 나타내고 있는 색이기도 하죠. 다음 질문. 그전 비티컬처를 그렸던 아티스트가 아니네요? 문제가 있었나요? 스톤마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요즘 그 아티스트께서 너무 바빠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좋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하게 됐어요. 앤드류 베이즐리라는 아티스트가 적절해 보여서 영입했는데 그 사람은 같이 타페스트리를 그렸던 아티스트죠. 다음 질문. 나는 뉴욕에서 와이너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와인에 대한 고증이 게임이 되게 잘 나타내고 있어서 테마적으로 참 좋았는데요. 스톤마이어 씨는 예전부터 와인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남다르셨나요? 와인 테마를 고르게 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스톤마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2011년부터 저는 비티컬처를 계획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농장 테마를 좋아하는 유료 게이머들과 특정 테마들에 관심이 없어하고 흥미 없어하는 게이머 두 그룹을 어떻게 다 잘 만족시킬 테마가 없나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죠. 사실 와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때부터 되게 좋은 테마라고 생각해서 조사를 참 많이 했었죠. 다음 질문. 와인 크레이트 박스만 따로 살 수 있나요? 스톤마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참 좋은 질문이에요. 와인 크레이트는 오가나이저 있는 박스인데요. 자, 사진 띄울게요. 안에 있는 확장이 이제 첫 인쇄에는 무조건 포함될 예정이에요. 이 빅박스하고 오거나이저만 따로 살 수 없죠. 요즘 운송비가 너무 비싸졌는데 크고 빈 박스만 보낼 시 우리가 생각하는 합당한 가격을 맞출 수 있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최대한 고려한 게 확장을 같이 넣어서 판매하기로 결정했어요. 나중에 운송비에 변화가 생긴다면 따로 판매할 생각도 있어요. 다음 질문. 투스카니 확장 박스와 비슷한 사이즈의 박스인가요? 이번 확장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 그냥 빅박스 말고. 스톤마이 아저씨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해요. 하지만 살짝 더 크죠. 이번 확장에는 새로운 개인 모드가 들어가거든요. 사진이 여기 새로운 확장 박스가 들어가죠. 협동 플레이를 위해 따로 만들어진 보드예요. 하지만 기본 게임 보드랑은 비슷한 점을 꽤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번 확장만이 주는 특별한 경험도 담고 있지만요. 다음 질문. 왜 이번 확장을 스탠드얼론으로 내지 않고 그냥 확장으로 내시는 거죠? 스톤마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렇게도 고민을 해봤지만 확장의 의미란 본판의 플레이를 확장시켜주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에 의미를 뒀어요. 중복적인 게임을 발매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스탠드얼론 게임으로 나왔다면 비티컬처 본판에 있는 많은 컴포를 중복적으로 만들어야 했을 테고 그게 우리 비티컬처 팬들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 확장도 비티컬처 본판에 느꼈던 그 비슷한 느낌의 연장선을 이어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라는 파트에서 좀 다르죠. 물론 모든 플레이어가 25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게임을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죠. 다음 질문. 게임 설명을 보니까 그린걸리라는 모노 대륙이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죠. 스톤마이 아저씨가 세계에는 7개 대륙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세계에 있는 7개 대륙 중에서 한 대륙에만 와인 사업이 없는 걸로 알아요. 그곳이 바로 엔타르티카, 즉 남극 대륙이죠. 그래서 우리는 7번째는 상상에서 나온 대륙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린걸리라는 대륙인데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차르스톤 세계관에서 등장하는 대륙이에요. 그 대륙을 이용해서 이제 비기너들한테 합당한 그런 대륙을 만들어 넣었죠. 그래서 상상 속의 대륙이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아트워크도 그렇고 예전 차르스톤에 쓰던 그 스타일의 아트를 많이 이용했어요. 다음 질문. 솔로용 오토마는 어떤 컴포가 있나요? 스톤마이 아저씨 말? 대부분 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지만 타일이 조금 있기도 해요. 다음 질문. 비티컬처 에센셜이 아닌 에디션과도 호환이 되나요? 굉장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확장 자체가 보드를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다음 질문. 개개인이 모두 25점을 달성해야 된다면 굉장히 자기만의 게임에 빠져있지 않을까요? 뭐 벽게임이라든지. 스톤마이 아저씨 왈. 제가 앞서 말했던 정령섬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령섬이 알파 플레이어를 근절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는 각 플레이어가 관리하는 것들을 아주 많이 줬던 거죠. 이번 확장도 비슷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협동할 기회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노베이션 또는 혁신 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플레이어들은 이 타일을 이용해서 이 큰 공룡 보드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플레이어들이 할 수 있는 액션 파워들을 높여줘요. 그래서 어떤 타일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지에 대한 협력을 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란데, 그 알죠? 뚱뚱 아저씨 일꾼. 걔네끼리 이제 같은 일꾼 칸에서 만난다면 그 플레이어들끼리 무역, 교류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서로를 돕거나 협력할 수 있죠. 다음 질문. 대륙의 카드 덱이 따로 있던데요. 본판의 포도카드나 방문자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어떤 식이죠? 스톤마이 아저씨 왈?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달라요. 이번 확장에선 굉장히 비대칭적인 각 대륙 플레이어들만이 갖고 있는 이벤트 덱이 있어요. 첫 라운드에 이제 봄일 때 각 플레이어는 자신만의 이벤트 카드를 하나를 뒤집죠. 그리고 그 한 해 동안은 그 플레이어들은 주어진 자기 이벤트에 맞춰서 그걸 이용하거나 또는 대비하거나 그 상황에 맞는 플레이를 하게 돼요. 다음 질문. 게임 흐름은 본판과 터스크니 중 어떤 것에 가깝나요? 그리고 플레이 타임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보드 업그레이드도 하고 액션이 좀 더 다채로워지고 이런 걸 보면 투스칸이랑 좀 더 가까워요. 플레이 타임은 본판이나 터스크니보다 살짝 더 길다고 할 수 있죠. 의논하고 협동하는 요소 때문이겠죠? 다음 질문. 룰북에 블루카드와 레드카드라고 적혀있던데요. 마마카드, 파파카드에서 왜 바뀌게 된 건가요? 야, 이 질문 진짜 되게 흥미로워요. 스톤마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본판 게임에서는 마마카드라고 해서 여자만 있고 파파카드라고만 해서 남자만 있는 카드가 있죠. 테마적으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려준 이 와인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인데 사실 이건 제가 성별을 이중으로 나누는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커플이라는 정의를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라고 카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 확장에는 좀 더 이 방식을 뒤집고 승유장에 완벽히 다른 자원 조합의 카드를 만들어냈어요. 자, 빨간색이 남자이고 파란색이 여자를 나타내요. 이 카드들은 미티컬처 본판과도 섞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본판 카드, 이제 본판 마마 카드에는 파란색 카드를 섞고 파파 카드에는 빨간색 카드를 섞으면 나중에 이제 뽑은 조합들이, 그러니까 두 장의 조합이 남남, 여여 또는 남녀 모든 커플 조합으로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PMP 파일을 통해서 본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겐 마마카드 중에 4개를 블루카드로 변환시키고 또 파파카드 중 4개를 레드카드로 바꿔주는 파일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을 사지 않아도 본판만으로 여러 조합의 커플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죠. 다음 질문. 간단하게 솔로 메카닉을 설명해주세요. 차차 좀 더 풀어갈 계획이에요. 아직 룰북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토마용 카드 덱이 있는데 이 카드가 약간 타 플레이어의 그 여러가지 잡다한 운영을 하지 않고도 게임을 협력하는 다른 파트너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15가지의 Q&A 질문을 뽑아봤고요. 다른 질문도 되게 많은데 이게 좀 더 게임이랑 관련됐고 그리고 좀 더 흥미로운 주제들이었다고 생각을 해. 자, 그리고 이제 나는 게임 룰북을 보고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할 거야. 이게 멀티플레이어용 룰북은 따로 올라와 있더라고. 짜잔. 자, 게임 룰북을 보고 설명을 하자면 비티컬처 월드는 이제 본판 내용물이 필요한 확장이야. 터스크니 건물 카드랑 무어 확장, 라인밸리 확장이랑 호환이 되지만 꼭 그렇다고 그 확장들이 필요한 건 아니야. 이미 들어있을 거 들어있어. 본판만 있어도 좋아. 자, 룰북 뒤에 보면은 쪽쪽쪽쪽 내려서 자, 룰북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요렇게 보죠? 카드 이름들이 있어. 근데 이 카드들이 비티컬처 월드랑 호환이 되지 않는 카드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야. 그래서 영구적으로 이 카드들을 빼고 그걸 이 확장에 포함된 약간 검은 테두리 카드가 있거든? 그걸로 바꿔 넣으면 돼. 그러니까 그 빼라고 한 카드들은 흰 카드 테두리가 있는 카드들인데 앞으로 절대 이제 비티컬처 어떤 게임에도 쓰이지 않게 돼. 왜 그러느냐?
그 검은 테두리 카드 우리가 교체해서 넣으라 그랬잖아. 그 비티컬처 카드들은, 그러니까 비티컬처 카드 월드랑 호환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월드 게임만 할 때는 이렇게 손쉽게 검은 테두리를 빼내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라는 약간 편의성의 표시야. 뭐 혹시나 실수로 게임을 하다가, 그러니까 월드 게임을 하다가 검은 테두리 카드가 나오면 이제 그냥 그거를 빼고 새로운 카드를 뽑으면 된대. 그리고 이제 그림 보면은 여기 보이죠? 보이다 말았는데 이 게임 자체는 6라운드, 그러니까 6회를 진행을 하고 각 라운드는 이제 봄판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해서 하게 되고, 봄판 셋업하듯이 이제 각 포도 카드나 비지터 카드를 이렇게 세팅을 하죠. 그리고 플레이어는 이제 봄판 게임처럼 빨간 카드 한 장, 파란 카드 한 장, 그리고 이제 7대6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그에 관련된 이벤트 덱을 가져가. 그리고 이제 뭐 혁신 타일도 보드 위에 올려두고, 여기 영향력 트랙도 있다는데 거기 위에 이제 관련 토큰 올리고, 뭐 라운드 뭐 칸에다가는 이제 포도 토큰? 저게 라운드 토큰이래. 저거 하나 올리고. 그리고 개인 보드는 사진 보여주겠지만 이제 되게 본판이랑 비슷해. 거의 차이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전체적인 변화는 이제 뭐 만약에 본판에 포도 카드나 비지터 카드를 섞게 되면은 상대판 플레이어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그거는 전부 다 협동하고 있는 다른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게임 목표는 모든 플레이어가 25포인트? 25점. 25점을 모아야 돼. 근데 이제 게임이 4계절 동안 진행이 되는데 봄에는 4가지를 해야 돼. 자, 보고. 자, 첫 번째. 오케이. 첫 번째. 각 대륙마다 주어진 이벤트 카드 열기.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보통 이거는 보드 위에 있는 액션을 좀 변경시키거나 특정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조금 그 라운드의 변경점을 주게 돼. 두 번째로는 그 해에 선택받지 못한 이제 혁신 타일들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 타일들로 교체하게 되겠죠. 이거는 이제 뭐 세컨 라운드부터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본판이랑 다르게 액션 있잖아. 그 액션 순서, 턴오더 하는 게 원형으로 돼 있어. 그래서 각각 토론해가지고 원하는 기상 자리에 선택해서 거기에 뭐 자기 닭을 올리면 된대. 본판이랑 비슷하게 이제 각 자리에서 주는 혜택이나 그런 보너스들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꾼 놓기를 하게 돼. 이 게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일꾼들이 있는데 뭐 어떤 일꾼들은 특정 계절에만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일꾼들은 또 자기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따로 있고, 뭐 이렇게 숙련된 일꾼들이 있다던가. 그래서 1년 내내 할 수 있는 액션 칸이 있고, 또 특정 계절에만 활성화가 되는 그런 액션 칸이 있어. 자, 그리고 여름에는 액션 칸이 쓸 수 있는 그런 일꾼 놓기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 여름 왼쪽에 보면 여름 일꾼 놓기 칸이 따로 있어요. 그걸 할 수 있고, 또는 그냥 패스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리고 근데 여름에 패스 쓰면 가을로 진입을 하죠. 근데 이 순서대로 액션을 진행한대. 첫 번째, 내 닭 이제 보면은 원형이잖아. 원형에서 내 닭을 이제 안쪽으로, 원형 안쪽으로 밀어 넣어. 그래서 이제 내 닭을 기상 트랙 안쪽에 해당하는 칸으로 밀어 넣고요. 거기에 관련된 해당 보너스를 얻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카레지, 그러니까 작은 집을 하나 갖고 있다면 방문자 카드 한 개를 플레이할 수 있대. 이게 이제 가을 액션이고, 드디어 겨울! Finally! 겨울이 되면 이제 턴 오더대로 플레이어마다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여름하고 똑같아. 자, 오른쪽에 보면은 겨울에만 쓸 수 있는 이제 일꾼 놓기 자리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이제 일꾼을 다 놓고 그리고 패스를 하면 돼.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후 게임 종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표 조건을 확인하면 된다. 와, 길게 떠들었다. 그래도 20분 안으로 끝낼 수 있네요.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대본이고, 또 나름 좀 즐거운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는데, 만약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이게 단가? 없나?